안녕하세요. 멋진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다 보면 공사 유형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셀프 인테리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직영으로 직접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공사가 있고, 세 번째로 도급,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에 모두 맡겨서 공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인테리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것부터 체크해야 될까요?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인테리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보면은 이 황당할 때가 많아요. 저한테 막 전화 오셔갖고 사장님 요 뭐 인테리어 할 건데 얼마면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얼마면 돼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공사를 할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고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놓고 물어보셔야겠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여기 뭐 아파트 어디인데요? 뭐 얼마면 되죠? 뭐 2천? 3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주 잘못된 질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셀프, 직영, 도급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혼자서 싹 다 하는 겁니다. 뭐 페인트 칠도 직접 하고, 뭐 베란다에 이런 타일도 직접 붙이고, 조명도 직접 갈고, 이런 식으로 직접 모든 인테리어를 다 하는 걸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데요. 셀프는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완성도에 있어서 이 떨어지는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필름 같은 걸 바르는데 뭘 모르니까 그냥 막 붙여가지고 나중에 다 들고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페인트를 뭐 칠할 때도 밑작업을 안 하고 칠을 해서 다 번져버린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장점은 뭘까요? 돈이죠. 예, 비용을 엄청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직영. 직영은 인테리어 감리 부분을 직접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이분들을 직접 컨트롤하고 이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공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직영공사에서 어려운 점은 직접 장판 시공하시는 분, 전기 시공하시는 분을 섭외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정이 뒤죽박죽 되면서 한 번 들어오면 될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그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예, 역시 비용이죠. 셀프만큼은 아니지만 인테리어 업체에 감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조금이라는 부분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죠. 세 번째, 업체에 맡기는 시공입니다.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모든 공정을 감리해주고 디자인까지 잡아준다는 점인데요. 장점은 이 두 가지지만 단점은 역시나 비용이겠죠. 비용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완성도나 이 업체의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아주 큰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셀프 시공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냥 막 들이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페인트를 칠하시기 전에는 어떤 페인트를 사용할 건지, 수성을 쓸 건지 유성을 쓸 건지, 그리고 이 페인트를 어떻게 칠해야 하는지, 페인트를 칠할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내가 페인트 사면 이렇게 뿜 하고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냥 뿜뿜 하고 이렇게 되는 페인트 없습니다. 직접 잘 바르셔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페인트고요.
전기 작업을 하실 때도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접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콘센트를 교체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직영공사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공사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테리어 공정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배, 장판, 그리고 보통 주방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는데 이렇게 시공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목공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목공을 하지 않고 뭐 도배 장판을 먼저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마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서 시공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급자 분들이 서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목공 하시는 분, 전기 하시는 분, 장판 시공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공정을 잘 조율하셔야 되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급공사를 맡길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역시나 그 디자인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채 업체에 그냥 맡기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겠죠. 이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 실력은 있는지, 그리고 공사한 경험들은 있는지, 사후에 ES는 잘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업체가 얼만큼 실력이 있는지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제발 금액에만 목숨 걸지 마세요. 금액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자, 같은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4천만 원 뭐 이런 공사 비용이 나왔을 때 이게 그냥 단지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뭐 우리 집에 얼마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고 했죠 아까.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얼마인지 그것만 답 들으면 되나요? 어떤 자재를 쓰는지 어떤 제품을 쓰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 얼마에 하면 되냐 2천만 원에 된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4천만 원까지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공사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때 얼마를 쓰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여기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얼마가 어떤 얼마인지 그걸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영공사와 셀프공사 대비 인테리어 업체의 금액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인테리어 업체도 사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이윤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감리 비용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비용들이 아까우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셀프 공사나 뭐 직영 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수고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디자인 잡아주시죠. 현장 감리해 주시죠. 현장 꼬이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해 주시죠. 이런 부분들을 셀프나 직영공사는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직접 하셔야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거기에 맞게 또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절감할 수 있겠으나 디자인이나 현장 만족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급공사의 장점, 요거는 당연히 감리와 AS를 업체에서 맡아주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프나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장점은 역시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이것들을 할 때 아주 많은 고객님의 수고, 내가 직접 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내가 직접 공사할 것인가 아니면 업체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뭐 일부분만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잘 고민하시고 잘 선택하셔서 현명한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떤 업체인지 얼만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력은 검증이 되었는지 그리고 업체 사장님은 믿을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보셔서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